첫째, 명칭은 대상을 분리시키고 부분만 보게 합니다. 분별성을 타파하는 명상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시선을 코끝에 두고 잠시 호흡을 봅니다. 다관에 차를 넣고 물을 붓고 차를 우리는 행나를 시작합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찻상 위에 있는 차도구 전체를 시야에 다 들어오도록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명칭을 붙이면 따라하시고 그 사물에 집중해서 지켜보십시오. 찻상, 다관, 물식힘 그릇, 찻잔, 차통, 찻숟가락, 가포. 이때 명칭을 붙였을 때는 차도구 하나하나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부분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핍니다. 다른 것과 분리되는지를 살핍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살핍니다. 부분으로 인식됨이 확인되며 독립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명칭을 붙임으로써 시야가 좁아지고 분리됩니다. 둘째, 명칭을 붙일 때와 붙이지 않을 때를 분석하여 비교하여 지혜로 봅니다. 시선을 코끝에 두고 잠시 호흡을 봅니다.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 맛을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찻상에 있는 차 도구 전부를 놓여있는 그대로 무심히 지켜봅니다. 부분이 아닌 한눈에 전체로 인식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하나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관이 있어 고유의 독립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름을 떠나고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인식되고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상호의존 관계성이 드러납니다. 고유하지도 독립되거나 실제성이 없어 텅 빈 것이라면 의미부여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거나 언어로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없는지를 사유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덮여지지 않으므로 한눈에 들어오며 명칭을 떠나고 언어로서 이것이다 결정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명칭 붙일 때와 붙이지 않을 때를 비교 분석하여 진실을 확인합니다.
진실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차림합니다. 다시 참맛을 음미하며 찬맛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천천히 찻잔을 잡고 차를 마십니다. 언어로서 참맛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참맛은 빠르게 변함으로 언어를 붙일 수 없고 찰나의 바뀜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모든 존재 모든 것은 본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차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사물에 이름 붙여 사용하는 것은 생활의 편리 때문이고 사회의 관습에 따르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아는 것도 더 깊은 지혜임을 자각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허리를 쭉 펴줍니다. 앞에서 명상 내용의 체득한 내용을 과정을 떠올려 사유를 통해 확인합니다. 수인은 찻상을 정리해 주시고 손님은 찻상을 지켜보면서 무상을 확인합니다. 행다하는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지나간 시간, 과거의 행단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고 순간순간 현재의 움직임을 봅니다. 현재의 움직임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고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이름 붙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붙일 수 없고 의미 부여할 수 없는지를 체험하면서 무상을 확인합니다.
상상하지 않고 변하는 무상에는 이름 붙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붙일 수 없고 의미 부여할 수 없음을 자각합니다. 움직이고 변하는 모든 것은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존재는 없음이 진실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명칭을 떠나 진실과 대면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주인과 손님 함께 시선을 코끝에 두고 호흡을 봅니다. 주인은 행달을 시작합니다. 다관에 차를 넣고 물을 붓고 차를 우리는 등 행달을 시작합니다. 손님은 행달하는 과정을 순간순간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확인합니다. 행다하는 순간순간 움직이고 있음을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면서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명칭을 붙일 수 없으며 분별성을 떠나고 착각과 오해에서 떠났습니다.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아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즉각 이해합니다. 사도구 일체가 유기적인 관계임을 이해합니다. 행다하는 동작 전체가 순간이며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지 이름만 존재함을 알아차림합니다. 주인과 스님은 행다에 이름 붙일 수 없고 과거 현재가 이름뿐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 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합니다. 되풀이해서 체득한 내용을 특성 파악을 합니다.
천천히 찻잔을 들고 참맛을 3번 나누어 마셔보고 맛에 이름이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다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첫 번째 맛을 보면서 참맛이 있기까지 과정을 떠올립니다. 차 도구 일체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서로 간의 흐름을 형성하여 참맛이라는 결과가 일어남을 이해하고 알아차림합니다. 그러므로 참맛이란 분리 독립된 이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차를 마십니다. 참맛을 보면서 혀와 찬물과 미각의 삼자가 상호 의존하여 불이라는 맛이라는 이름이 본래 없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세 번째, 참맛을 보면서 독립된 참맛의 자아나 참맛의 실체성을 가지지 않음을 알아 이름에 의해 참맛이라는 것을 존재함을 알아차림합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쭉 펴주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깨와 허리에 힘을 빼시고 앞의 수행 체득한 내용을 다시 검증합니다. 첫째, 차도구 일체를 갖추어 유기적 관계로 참맛이 일어남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 3자가 상호 의존하여 참맛이 일어납니다. 셋째, 참맛에는 독립됨이 없어 자아 없고 참맛 실체성이 없으며 참맛이라는 이름에 의해 맛이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주인과 손님은 참맛에 대하여 이름이 없고 이름함으로써 참맛이 존재함을 상상 속에서 시뮬레이션하여 확인합니다.
뜹니다. 마음심이 일어나고 산매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쉬고 참맛이나 모든 이름에서 벗어나 행달을 합니다. 행달하는 움직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첫상을 정리합니다. 지나간 시간, 과거의 행단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고 순간순간 현재의 움직임을 봅니다. 현재의 움직임도 머무지 않고 계속 변하고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이름 붙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붙일 수 없고 의미 부여할 수 없는지를 체험하면서 우상을 확인합니다. 동정의 울림 속에서 우상을 확인합니다. 시선을 코끝에 두고 호흡을 봅니다. 눈을 감고 눈이 떠 있는지 확인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 상태가 바뀌는지를 살핍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떠 있거나 눈동자를 움직여 좌우 앞뒤를 보고 있는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 순간에 의식이 깨어나거나 깨어있음을 체험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명칭만이 아니라 생각을 덧붙이거나 명칭과 생각에 결합될 수 있는 감정과 견해가 일어나기만 해도 대상을 독립 고정시키고 분리시키며 스스로 실체를 가진 존재로 착각함을 이해합니다. 동정을 치면 이때 주인과 손님은 명칭을 떠나 의식이 깨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명칭 붙이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은 잘했고 반은 헤매고. 이 지금 예, 제목을 멘트를 하면 곤란해요. 1, 2, 3 이렇게 제목을 멘트를 하면 끊어지죠. 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보니까 명칭을 떠나 진실가 되면 지혜를 얻는다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왔다 갔다 헤매고 이랬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막 두 번 반복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잘 숙지가 안 됐다 하는 제목을 또 읽어버려서 또 맥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목은 그냥 이 안내하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뭐 찻잔을 두고 차 맛을 세부 나누어 마시고 맛의 이름이 있는지 검증한다 이랬죠. 이건 멘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만약 이걸 멘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 맛을 세부 나누어 마시면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첫 번째 차를 음미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순서가 좀 이상하고 이러면 다 듣는 사람이 명상이 되다가 벌써 멘트 하시는 헤매고 있냐는 걸 안다고.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잘하고 반은 헤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일에 이걸 할 것 같으면 1부 끊고 난 뒤에 좀 이제 다시 2부 할 때는 좀 설명 좀 하고 또 2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요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107페이지 보십시오.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멘토본을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또 가져올 테니까 그걸 저기 가지고 한번 명상을 해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죠. 자, 읽어볼게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공부할 시간 좀 있어요. 명칭 붙이기를 통한 상호 형성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인 사유 통찰 명상을 통해 정견을 세우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거는 문이죠, 문. 듣는 걸 통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가 됩니다. 사. 요 사가 왜 있느냐? 사 다음에 수죠. 요거 생각사인데 요거는 그냥 들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생각사로 들어오면은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유의 대상은 공성이에요. 예. 공성이 사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접 뭐 법문을 듣고 캐치하는 게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자, 거기 읽어볼게요. 사유 통찰 명상을 정견을 세우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사유란 생각입니다. 특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사유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즉 직관으로 알기 어려운 문화, 공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 사유 다음에 수 올 때 여기에 수 단계에 왔을 때는 이 공을 갖다가 직접 내가 직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 단계 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을 보게 되면은 지혜의 몸을 이제 이루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혜와 법신을 얻기 일보 직전에는 공성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하듯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 공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붙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사유의 기능에는 첫째, 사물이나 누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은 화살로 겨냥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겨냥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집중입니다. 둘째, 그 대상을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분석 해체를 통해 진실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유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냥의 뜻이 있고 해체의 뜻이 있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를 또 만일에 이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유는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하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미국 북부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이 전선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 전신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막대하니까 관계자 다 모여서 대체 회의를 했어요. 그래 이 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뼈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농담적으로 한마디 해요. 에라이 고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봇대를 흔들어서 눈을 틀 수밖에 없겠구만. 이러니까 또 한 사람 웃으면서 에이 그러면은 고음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꿀단지가 필요하지 전신줄 꼭대기에다 꿀단지 올려놓으면은 안 되겠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의 사람이 한마디 그래 그 전선을 아니 꿀단지 올려놓으려면 헬리콥터가 필요하잖아. 헬리콥터로 옮기면 되지 하니까 네 번째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해결 방안이 났다는 거지. 이게 뭐냐?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면 된다. 그럼 눈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처음에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해결이 되는 거죠. 강원도에 뭡니까? 예, 호두를 따는데 인건비를 지불한 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헬리콥터를 불러서 한번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호두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는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얘기하면 자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 봅니다. 시작을 알린 동정을 울리거나 죽비를 친다. 동경의 신호를 들으면서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감는다. 자, 요거는 동정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하려면 이제 곳곳에 시선을 두고 호흡을 분다까지 하면 더 좋겠죠. 차방을 상상으로 시각화합니다. 차상을 앞에 두고 차상의 수구, 다간 수구, 명상 차자, 물건의 도구 등 일체 하나하나를 갖춥니다. 요게 이제 상상을 시각화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원을 떠올리는 것. 두 번째는 연못을 떠올리는 것. 세 번 집 마당을 떠올리는 것. 네 번째 차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차독을 갖추는 것. 이걸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공간이죠, 공간. 이것도 한번 했을 겁니다. 이 공간이 첫 번째는 정원이죠. 두 번째 공간은 연못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마당이고요. 네 번째 공간은 차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의 정원을 내가 어떻게 시각하고 연못을 어떻게 시각하고 마당을 어떤 시각하고 차방을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정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기억을 하십시오. 이 공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공간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음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떠올릴 때 정원을 떠올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고 어떻게 공간을 잘 꾸미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디즈니랜드인가? 저게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집을 짓고 길을 닦고 호수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집을 짓고 길을 닦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전통 사찰을 찾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건 공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떠올릴 때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힐링을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뭐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다 얹고 누추르면서 상상하라 그랬죠. 바로 이 공간 활용을 잘 하는 데 있습니다. 공간을 잘 활용할 때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요. 공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목골을 한다든지 공간이 삐죽삐죽하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그는 이미 또릴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요즘 말하는 풍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해야 된다는 말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차방에도 갖추고, 예, 자, 108페이지 누웁니다. 왼쪽 벽에는 다스일미라고 쓴 족자를 걸어두고, 뜰 앞에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음을 시각합니다. 차상 앞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 있음을 상상합니다. 상상으로 다관에 차를 넣고 다루고, 우려낸 차를 인상 차례에 따릅니다. 이제부터 차를 네 개로 서로 관계 형성을 사유통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벌써 차를 따면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차도 일찍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이걸 차를 따로 가는 걸 눈을 봐야 돼요. 그래 내 눈을 감았을 고 차를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이 생생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유를 통하여서 안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 밖으로는 자아와 비자아와의 관계, 자기와 부모, 형제, 부부, 자녀와의 관계, 자기와 사회와의 관계, 자기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와 닭이 등 차 도구가 있어 한 잔 찬맛이 있음을 함께 자유통찰합니다. 사유통찰은 순수대로 이어갑니다. 자, 여기 다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의 다시를 시각하는 것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했죠. 상상하는 것은 고도 집중력을 키우고 상상의 내용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를 상상하는 내용 속에 다선 일미의 족자를 걸어 놓는 것은 행다선의 목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뜰 앞에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깨닫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을 두고 연꽃이 피어 있고 이런 거는 거기에도 역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떠올림으로 해서 자주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그런 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상상하는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라 하죠. 예, 이미지. 예. 이미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기적인 유전자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시뮬레이션 하는 게 왜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오고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건물을 짓습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어떤 일이든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생명에 대한 이 두려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상상하는 게 생겼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하는 건 다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상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하고 관계 있다는 것, 생명의 위협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명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줄이는데 또 필요하지만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과 상상과 현실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꿈이든 상상이든 현실이든 장소가 다르지만 인식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인식 결과가 똑같아요. 꿈속에서도 인식하죠. 상상 속에서도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상을 통해 명상을 하는 거죠. 이걸 관상법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관상법. 이건 아시죠? 그죠? 관상법이라고. 이게야 불교는 매우 발달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이 상상으로 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 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에는 선정과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데 쓰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이 분명한 그 이치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 사유를 한다 하는 것은 일찍이라보다는 과학에서 벌써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 사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은 불교에서 벌써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유한다 하면은 사유의 대상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은 눈으로 확인하는데 귀로 확인이 안 돼요. 사유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지 귀로 듣는 수준에서 사유 수준으로만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은 듣는 것보다는 이 들음을 통해서보다는 사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이제 이걸 멘트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분 드리고 제가 이제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사람을 또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09페이지 보십시오. 차상 위에 놓인 명상 찻잔의 차 맛을 의미하면서 이 차 맛이 여러 조건에 의해 발생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자, 번호대로 해야 돼요. 저 차맛이 차물과 혀와 미각의식 3자의 화합으로 인하여 발생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차를 딱 마시면서 혀와 차물과 이 미각의식에 의해서 차맛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이 시뮬레이션이죠. 그렇지만 상상 속에서 인식하는 것은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이 상상 속에서 이 사유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얘기,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 차맛은 차의 도구 일체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으며 차맛을 느끼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차 따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차나무, 흙, 빗물, 햇빛, 바람, 공간 등 인연에 의해 차맛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차맛은 이 3자 조건의 차맛이 난다 하면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3자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차도 일창 쭉 이렇게 자연 환경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사유를 하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저께 스님을 한번 이제 만났어요. 이 스님은 장님입니다. 사민이에요. 장님 스님은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육장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출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출가하고 난 뒤에 눈이 이제 장님 되는 건 관계없지만 출가하기 전부터 장님 된 사람은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용케 계를 받았어요. 그것도 조계종 어느 스님이 아마 수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님 스님은 천재 일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수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거는 꿈을 꿔도 칼날로 꿈을 꾸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냐? 아니래. 예, 눈에 녹내장이 나와 눈이 녹아버렸답니다. 눈이 이제 망가짐으로 해서 장님이 됐대. 근데 그 이전에는 보고 듣고 다 했는 거죠. 그때 꿈을 꿀 때 칼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늘 환하대. 눈앞에 환하게 의식이 깨 있는 거죠.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 장애가 있다 하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그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걸 어떻게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원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파장에는 원래 소리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 소리가 그쳐지는 방법을 능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보게 되면 소리가 그쳐진다. 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그쳐진다 하는 건 마음이 쉬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요 보청기 귀가 이게 달팽이 간이 망가지면은 수술해가지고 이제 이 골 밑에다가 기계를 부착하면은 요건 이제 소리를 인식해가지고 파장을 인식해서 이 뼈가 진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 진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오늘 이야기 동방거사 그 얘기를 딱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진동이 소리로 바꿔서 듣는 건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소리에 그치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분은 장님이면서도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시각화. 아주 재밌는 분을 만났었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사유하는 것도 마치 장님이 이렇게 시각과 사물을 시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맛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통치하면서 참맛 뜻의 연기를 드러냅니다. 이때 이렇게 이 삼자의 조건의 참맛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결 고리로 인해서 자연환경과 참 만든 사람이 다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사유를 하되 이런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네 번째,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은 것은 이 사유하는 이 순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차맛의 발생과 연결 뜻을 통하여 차맛의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 속의 부분이 존립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차맛은 부분인데 그 외에 차맛이 있게 하는 전체, 이 두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는 거죠.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부분과 전체 상호 의존함을 통하여 분리되어 있고 별개라는 잘못된 생각을 타파합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서 부분은 전체이고 전체는 부분으로 전체와 부분은 동등함을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차별을 타파하여 모든 존재와 평등한 하나의 성품명을 사유하고 이해합니다. 여섯 번째. 부분과 전체가 동등함으로써 우주인들은만 세계의 물류유통 연결망, 인터넷망, 인체의 신경망, 이 모든 망의 근원이 알미에 의해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의 망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알미에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알미. 네, 자, 알미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십시오. 혀와 찬물과 미각의 삼자에서 맛이 난다 하는 건 뭡니까? 네, 그걸 알고 있다. 알미죠. 그 다음에 차도와 햇빛이라든 차 따는 사람이 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알미죠. 그래서 이게 알미에 의해서 전부 연결돼요. 주관, 객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은 세계 물유통망도 뭡니까? 알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전화로 주문하면은 그것을 이제 보내온다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물건을 오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알미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망 하나로 연결된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된 것은 없음을 이해하고 건물망이 마음을 망임을 이해합니다. 이 여기서 여섯 번째 와가지고 이 전부 다 마음이구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는 저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대승기 신론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 능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무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무주가 사라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리학계에서도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인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가 없지만 이건 눈으로 통해서 우리는 파장을 받아들일 때는 모양, 색깔, 부피,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파장의 세계는 무상의 세계인데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하는 세계에는 그게 없으면 색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맛으로 전환되는 건 뭐냐? 소리로 전환되는 뭐냐 이거죠. 즉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아까 제 보청기 얘기했잖아요. 그 전부 다 진동으로 소리를 인식해요. 인간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서 소리를 인식하면 뜻으로 또 이 바꿔서 듣고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망이라고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계 성품을 알고자 하는가, 예.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면은 법계로 이루어졌다. 법계 연기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감기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상호 의존함으로 시간을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이요. 무상을 통해 모든 존재는 형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근임을 알고 그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여덟 번째, 생긴 것은 사라지고 형성된 건 무너지게 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뭔가 사물의 소유는 즐거움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봅니다. 일곱 번째는 무상이고 여덟 번째는 괴롭고입니다. 아홉 번째, 또한 둘이 없으므로 개체와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음을 소위 통찰합니다. 유아라는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자, 둘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개체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체의 자아가 있으면 둘을 나눠져 버려요. 모든 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자, 일곱 번째부터는 전부 다 이게 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사실은 무상이고 마음이 고고 마음이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또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여 연계함으로 자성이 없어 공함을 사유하여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를 주장하는 불멸의 자체 성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성이 잘못된 견해를 봅니다. 이건 공성을 얘기합니다. 열 번째, 결론적으로 연기법을 듣고 사유 분석에 가면 연기란 모든 존재가 타를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최초의 원인인 처음과 끝이 없고 내재하는 것이 없었고 공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견해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의 연기공을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첫째는 제가 결과서는 사물에서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의 본성이 공으로 와버렸죠.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더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실체화하는 데서 잘못된 견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의존은 발생의 원리이며 변함으로 고정되어 있는 유가 아니며 변함으로 없어지는 무가 아닙니다. 변함으로 처음을 정할 수 없고 변함으로 끝을 정할 수 없어 언어와 생각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없으며 내재하는 그 무엇도
생각으로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므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알아채게 되면 상상의 다시에서 벗어나 살면서 살며시 눈을 뜹니다. 차상압의 차를 음미하면서 이 맛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치를 시각하게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 알면 시각적으로 확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끝내는 죽비 신호를 보냅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좀 더 줄여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실습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